안녕하세요. 3월 19일 수요일 기대수 3기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반년 정도 됐는데요. 반년 정도 해서 그 대략 선형대수와 이제 추상대수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지난 이제 일요일에 피드백, 채널지 기사님의 피드백에 따라서 혹시나 뭐 레코드를 보시고 공부를 해보신 분들, 뭐 공부를 안 하고 들어오셔도 괜찮거든요. 안 하고 들어오셔도 괜찮은데 혹시 뭐 레코드나 이런 걸 보셨다거나 공부를 좀 하셨다거나 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 공부하셨을 때 한 주 동안 공부하신 어떤 뭐 감상이나 이런 거를 좀 들어보고 시작을 할까 해요. 그래서 혹시 네 그런 게 있으시면 뭐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있으시면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이제 어김없이 레코드를 한 10번 정도 봤는데, 앞에 한 네다섯 번째 볼 때는 거의, 뭐라 그래야 되죠? 거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느낌? 그냥 그런 느낌으로 그냥 라디오처럼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좀 노트 정리를 좀 하다가, 이게 약간 뭐라 그러지? 그 선형대수랑 추상대수랑 이제 연결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별 느낌이 없다가, 오늘 막 정리도 하고 하면서 어 이런 건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좀 저는 어 그전에는 별로 뭐라 그러죠? 좀 심심한 느낌이었다가 오늘은 조금 좀 신기하다 이런 느낌도 좀 받았고 그런 네 그런 그 정도로 이제 저는 감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감상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는, 저는 이거 보고, 제너레이팅 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떠올리게 됐어요. 어떤 예시들이 더 있지? 라는 생각들을 좀 했고, 이게 수학에서 되게 자주 하는 행위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예시가 떠오르는 게 몇 개 없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베이시스라는 거 있으면, 혹은 뭐, 어떤 셋이 있으면은, 그걸로 막 선형 결합을 막 해놓은 것들을 모아놔가지고 스팬한다고 하고, 뭐 다른 데서는 제너레이트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그룹이라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추상화된 그런 집합에서도 어떤 원소 몇 개 가지고 그 구성된 거로 또 뭔가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 그 다음에 위상수학에서도 베이시스나 서브 베이시스로 또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어떤 토폴로지들을 만들어내고, 근데 그 토폴로지 알고 보니까 가장 작은 그 베이시스나 서브 베이시스 포함하는 가장 작은 토폴로지가 되고, 또 여기서 스팬에서 만든 그 S에 스팬한 거는 또 S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뭐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든지 이런 게 되니까 조금 이런 비슷한 맥락들을 다 여러 군데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학자들이 어떤 주어진 셋에서 그거를 뭔가 어떤 막 그 결합들을 해가지고 스팬해내고 제너레이트 해내는 그런 행위들을 자주 하는 것 같다. 이런 그런 아날로지를 조금 봤습니다. 더 앞으로도 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계실까요? 저도 비슷한 소리긴 한데, 결국에는 뭐 제너레이팅 한다는 게 그냥 뭐만 갖다 두면 분이든 뭐 벡터 스페이스든 잘 안 되니까 그거 되는 것까지 키운 다음에 교집합 슉슉슉슉 씌워서 그러니까 딱 그거 이거 들어가 있으면서 제일 작은 뭔가 군이든 뭐 벡터 스페이스든 그런 걸 만든다는 컨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넣으면 조건 만족 안 하니까 조건 만족할 때까지만 채워 넣을게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그래서 이게 비단 그룹
군이나 뭔가 벡터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사실 위상에서도 막 클로저 했을 때도 교집합 슉슉 씌워서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뭔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냥 넣으면 조건 만족 안 하니까 좀 딱 될 때까지만 채워 넣을게 이런 컨셉이 좀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 교집합이 전부인가 싶긴 한데 일단 뭔가 유용해 보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지용 선생님 혹시 노트 정리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하셨는지. 음, 저는 늘 영상을 볼 때 제목으로 일단 시작을 했다가 제목으로 귀결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뭐 제목이 선형결합의 추상화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상해 나가겠고, 이런 어떤 스토리로 할까라는 기대감 하에서 조금은 영상을 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영상을 다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선형결합의 추상화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 뭔가 그 서브 스페이스로 뭔가 제너레이팅 한다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시스는 몇 개만 알면 전체를 안다인데 이 그 뭐냐 제너레이팅 이 셋은 딱 하나만 알면 전체를 다 안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뭐 수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어떤 뭐 암호나 그런 데에서 뭔가 엔지니어링 사이드 쪽으로 해서 조금 해석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어떤 모든 집합 같은 것을 데이터로 올릴 때 전체 데이터를 올릴 필요 없이 하나의 데이터만 올려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다 정도의 관점도 갖고는 있어요. 그러면 왜냐면 메모리는 절약되고 왜냐면 그 딱 몇 개 정도만 올려놓고 나머지 다 계산해내면 되니까. 라고 해서 조금 엔지니어링 사이드의 관점도 저는 갖고 있는 편입니다. 네, 네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김연아 선생님이나 뭐 이한 선생님이나 유현 선생님이나 보고 오셨으면 이제 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이번 주는 아직 영상을 안 보고 들어와서 다음 아, 주에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보고 오는 게 꼭 의무는 아니라서요. 네, 좋습니다. 저는 영상을 봤는데 이 스팬이라는 게 어떤 그 주어진 벡터들의 선형결합으로 그러니까 주어진 벡터들로 표현되는 모든 선형결합인데 그게 그 벡터들이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가장 작은 벡터 스페이스다. 그 내용이 인상이 깊긴 했는데 이게 추상대 수학이랑 어떻게 이어진다는 건지를 아직 제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스터디하면서 아마 그 부분을 위주로 네, 공부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유현 선생님 보고 오셨나요? 그, 저는 일단, 예, 스터디 진행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알제브라, 그러니까 선형대수와 추상대수를 약간 연결을 짓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처음에 그 라디오처럼 들을 때는 별 생각 없다가 좀 정리를 좀 해보려니까 이거 왜 굳이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네,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오버 필드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W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이게 부분 집합인 거죠. 지금은 일단 그렇게 됐을 때 그 스팬 W를 W에 있는 어떤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렇게 선형 결합한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를 그것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근데 요거를 이렇게 정의를 듣다 보니까 벡터 스페이스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잘 안다라기보다는 좀 직관적으로 좀 쉽게 와닿는다라고 해볼게요. 직관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 같은 것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뭐 R2나 R3나 이런 것들로 이제 쉽게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룹은 아직은 그렇게 막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별로 많진 않아요. 그냥 아 이게 그룹이 된다 요 정도지 그게 무슨 직관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아니면 뭐 머릿속에서 뭔가 뭐 딱 와닿고 뭐 이런 거는 딱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인 거를 통해서 조금 덜 직관적인 거를 뭐 좀 이해를 해보자라는 취지가 아닌가 정도로 저는 일단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그 전에 엡실론 델타랑 우리가 이제 엡실론 델타를 하고 그다음에 위상수학 잠깐 들어갔다가 왔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 엡실론 델타 정의한 거랑 위상수학에서 이제 뭐 수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그 뭐라 그랬죠? 그 집합이 이제 수렴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그 얘를 이제 실수해서 정의를 했는데 얘를 위상수학으로 이제 추상화를 해서 아 이런 것도 좀 더 추상화하고 확장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측면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생각을 했고요. 뭐 추가적으로 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공부를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여기서 네, 그 하나 교시 중에서 뭐 F 마줄이고 결국 그룹인데라고 적으셨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결국 그룹인데라는 말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적으신 걸까요? 그 결국 어떤 생각이었냐면 어 보통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R3라고 해볼게요. 물리 같은 데서 R3 같은 거를 이제 이해를 R3에서 운동을 하는 걸 이해를 한다고 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구상에서 R3로 뭐 공을 던진다. 그랬을 때 뭐 포물선 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근데 걔를 그 R3에서 운동하는 거를 다 일일이 다 그거를 추적을 하기에는 힘드니까 걔를 R2나 R1에서로 운동으로 다 쪼개가지고 그것들을 각각을 다 본 다음에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R3를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그룹이라는 어떤 큰 범주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링이라는 범주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모듈이라는 범주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F 모듈인 게 이제 벡터잖아요. 벡터 스페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작은 벡터 스페이스는 그런 식으로 R3나 뭐 R2나 이런 애들로 직관적으로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깥에 있는 그룹으로 이제 확장을 좀 한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적었습니다. 그럼 벡터 스페이스에는 그룹이 있는 건가요? 벡터 스페이스가 벡터 스페이스 그렇지 않나요? 벡터 잠시만요. 벡터 스페이스 네, 벡터 스페이스는 그룹이죠. 벡터 스페이스는 그룹이다? 아닌가? 잠시만요. 라는 뜻일까요? 네, 벡터 스페이스는 잠시만요. 맞지 않나? 평등원 존재하고 그다음에 역원도 존재하고 스칼라 곱에 대한 역원 존재하고 벡터 덧셈에 대한 역원 존재하니까 덧셈에 대해서는 이제 그룹이죠. 벡터 합에 대해서는. 그룹은 연산이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만 아벨리안 그룹인 그쵸. 게 네, 맞아요. 정의였고, 네네네. 그래서 그룹 얘기해 줄 때는 오로지 덧셈 갖고만 얘기를 해야겠죠, 일단은. 네. 네네네. 내적은, 내적은 할 수가 없겠고, 네, 외적도 할 수가 없겠고,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스팬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하는데,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일반적으로 벡터의 덧셈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벡터 스페이스는 그룹이고, 그러면 그 조금 더 추상화된 그룹을 이제 조금 더 직관적인 벡터 스페이스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괜히 이게 막 약간 트집 잡는 느낌이긴 할 것 같은데, 아, 네네네. 벡터 스페이스가 그룹이다라고 하면 조금 오해가 소지가 있고, 네. 벡터 스페이스 구조 중에서 이제 그룹 스트럭처가 존재를 하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게 약간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아, 네네. 벡터 스페이스가 그룹이다라고 하면 약간 오해가 소지가
그러니까 아, 오해도 좀 있을 네네네.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을 살짝 대충한 느낌이긴 한데, 네. 벡터 스페이스 중에서 네. 그룹 스트럭처가 있다. 근데 그 그룹 스트럭처를 벡터 스페이스를 통해서 이해를 한다.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두루뭉술하게 생각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혹시 저기 또 혹시 네. 제가 그 앞부분을 못 들어서 그런 걸 수 있는데 F 모듈이란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F 모듈이요? 네. 그 링에서 이거는 정합인데 저기 뭐지? 솔직히 좀 까먹었거든요. 이게 좀 지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그 요 F 모듈에 대해서는 링에서 이게 덧셈에 대한 조건 그 두 개의 원소를 더해서 그 원소가 되고 그리고 스칼라 곱해서 원소가 되고 그리고 1, 아, 0 벡터가 있고 스칼라 0이 있는데 그 스칼라 0하고 어떤 벡터를 곱해서 스칼라 0 벡터 0 벡터가 되고 이런 것들을 만족하면 이제 F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세한 거는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까먹은 거는 복습을 조금씩 할 텐데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전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여기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스팬 W를 관찰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그 X라는 벡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Y라는 벡터도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W1부터 WN까지 요거 B로 했어야 되는데 A로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B로 바꿀게요. 이거 아니지. 요거 B로 바꾸고요. 요거 그냥 B로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됐고 그랬을 때 X랑 Y 더해도 스팬의 이제 원소가 되고, 실수배를 해도 스팬의 원소가 되니까, 얘는 이제 선형 결합을 만족하니까, 그, 뭐죠? 스팬 W도 이제 벡터 스페이스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W라는 것이 이제 스팬 W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스팬 W는 그리고 V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H라는 어떤 집합이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V의 벡터 스페이스 이고 이제 W라는 것을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 스팬 W가 H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팬 W가 그 V의 서브스페이스 중에서 W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서브스페이스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넘어가 보면 그 프로포지션이 음 프로포지션이 프로퍼티죠. 그 벡터 스페이스 오버 필드가 이렇게 V 오버 필드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W를 부분집합으로 가질 때 이제 H라는 것에 H는 이제 W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그리고 V의 부분집합이 되는 그러한 H들의 교집합, 전체 교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스팬 W가 이렇게 된다라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보면 이제 W라는 어떤 집합이 있고 그리고 H1이라는 집합이 이렇게 크게 있고 H2라는 집합도 있고 H3라는 집합도 있고 좀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W라는 애들을 저기 포함을 해야 되니까 잠시만요. 네, W라는 애들을 이제 부분 집합으로 가져야 되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H들을 다 모아가지고 교집합을 다 때려버리면 그러면 W가 나오겠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위상수학에서 했던 위상 정의할 때도 비슷하게 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얘가 그 스팬 그거 그 교집합 그 적어주실 때 그 밑에 그 다 부분 집합으로 적어주신 건가요? 네, WHV에 대해서 네, 정말 그런가요? 아닌가요? 저거 V가 저거 네. 대소 약간 그 부분집합 표시가 아니지 않나요? 저 이거 어, 강의 듣고 왔는데 그러니까 조금 뭐 저기다가 V는 벡터 좀 많이 말씀드리죠. 스페이스다도 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잘못 적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이게 이거다. 네, 이겁니다. 이게 부분집합이 아니고 이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좋은 포인트 저희가 하고 주셨네요. 싶은 말이 W를 포함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벡터 스페이스 구조이길 원하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놈이 스팬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W 포함하고 있는 서브 스페이스들을 다 교집합했을 때 그게 스팬이 된다. 지금 그 그렇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 H가, 노테이션이 네, 핸드라이팅으로 하다 보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종이. 맞아요, 맞아요. H가 그래서 그 서브스페이스여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저 죄송한데 저 부분 집합인 거랑 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부등호 모양처럼 생긴 게 약간 어떻게 다르다라고 좀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제가 뭐 다 외우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런 거. 그 네. 부분집합은 그냥 진짜 집합인데 부분집합, 그러니까 원소, 뭐, X의 원소가 이제 네네네. X가 W가 되면 이제 그쵸? 음. 요거인 거고요. 네. 근데 얘는 얘도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가지지 않아도 돼요. 아, 저 그럼 이제 부등호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제 이름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아, 저게 좀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게 H가 벡터 스페이스를 는 가져야 되고 V의 벡터 스페이스의 구조를 네. V라. 그렇지만 W가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여기는 동그랗게 쓰고 여기는 이제 뾰족하게 써야 되는데 이게 네. 손으로 쓰다 보면 왜 대충 이렇게 쓰니까 둘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그냥 집합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집합이고 네. 얘는 얘가 부분집합이면서 벡터 스페이스 구조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형성을 만족해야 돼요. 네네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해보면 얘가 집합으로서 갖다인 거니까 이쪽 얘도 부분 집합이에요. 요거 아니고 요렇게 동그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오른쪽 방향하고 왼쪽 방향하고 이렇게 두 번 증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스팬 W의 원소인 V를 이렇게 얘에서 얘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V를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에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되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H를 잡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아까 위에서 요것들의 교집합이니까 이제 만족을 할 거고요. V를 써보면 A1부터 A1 V1부터 AN VN까지 쭉 쓰게 되고 그리고 VI 같은 경우는 VI 자체가 이제 W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AI는 이제 필드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I는 이제 1부터 N까지 인덱스로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랬을 때, W를 H가 이제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 뭐냐. 그리고 이제 H 자체가 그 벡터 스페이스니까 그래서 VI라는 애들도 다 H의 원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V 자체도 얘는 그냥 그 뭐냐. 뭐죠? 선형결합을 한 거니까 그래서 H의 이제 원소가 된다는 것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은 반대 방향 여기서 얘가 여기에 부분집합인 걸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스팬 W가 사실은 그 H의 아무거나 H를 잡았을 때 스팬 W가 H의 부분집합이니까 그것들을 다 교집합을 하면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그냥 이것에 대한 예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V라는 것을 이제 R3로 잡고 그래서 X, Y, Z로 좌표를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W를 R1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뭐 X, 0, 0 해가지고 X축 방향의 어떤 뭐 그런 그 집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H 같은 경우는 이제 R2도 되고 이제 사실은 뭐 R1도 되겠죠. R1도 되는데 R1, R2로 일단은 잡았어요. 그래서 XY 평면이나 아니면 뭐 XZ 평면이나 뭐 Y는 Z 이런 애들 아니면 Y는 뭐 마이너스 Z 이런 애들이 있겠죠. Y는 뭐 KZ 이런 애들이 있겠죠. 이런 애들을 잡았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려봤고요. 그래서 얘가 파란색으로 그린 게 이제 좌표축이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혹시 이렇게 평면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XZ 평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XY 평면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아까 Y는 마이너스 Z 평면을 그린 거죠. 이렇게 그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면 얘네들을 다 교집합을 하면 이 X축만 남으니까 사실은 이제 X축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평면들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예시를 들어서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리마크가 나왔는데요. 리마크에 이제 V를 벡터 스페이스 오버 필드라고 하면 이제 베이시스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 베타는 맥시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이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팬 베타가 이제 V가 된다는 것도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베타를 포함하고 벡터 스페이스 구조가 되는 이제 가장 작은 집합이 이제 V인데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그룹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정의로 서브 그룹이라는 정의가 나오는데 G, 이 스타라는 연산이 이제 그룹일 때, 연산이 주어진 G가 그룹일 때, H를 이제 부분집합으로 하고, 그래서 H라는 것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H에도 요 연산을 주었을 때 얘가 그룹이면 H가 서브그룹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부등호 표시 비슷하게 해서 부등호 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서브그룹의 정의가 나왔으니까 얘도 한번 네, 보지 않고 한번 읊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G, 이제 스타라는 연산이 주어진 G가 그룹이고 H가 G의 부분집합일 때 H에 이제 스타라는 연산을 준 것이 똑같이 이제 그룹이 되면 그 H를 서브그룹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정의 한번 읊어보실 분 계신가요? 보고 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쉬운가요?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E의 연산과 H의 연산은 반드시 같아야 하나요? 반드시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연산에 대한 그룹이라고 그리고 서브그룹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정의를 말해 보실 분? 저도 해보겠습니다. 네, 음, 어, 어떤 연산과 G는 집합인 거죠, 여기서. 그래서 네네, 어떤 집합입니다. 집합과 네, 연산이 그룹으로 이제 주어지고 그 그룹에 어, 포함되는 G 집합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인 H가 있을 때 그 H가 그 그룹의 연산에 대해서 그룹이면 H를 G의 서브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기호로 나타냅니다. 저 기호 이름이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네. 그냥 부등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똑같이 생겨서. 혹시 네.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하신 것 같고요. 또 혹시 또 있으시면 나서 주시고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없으시면 넘어갈 텐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위에는 어디 보자. 위에는 서브스페이스였고 서브스페이스였죠. 서브스페이스. 위에는 서브스페이스였고, 그리고 아래는 이제 서브그룹이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말씀드린 그 벡터 스페이스랑 어 추상대수랑 이제 그러니까 리니어 알제브라 선형대수랑 추상대수랑 연결되는 이제 연결고리를 여기에 이제 연결고리가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됐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벡터 스페이스는 베이시스를 가지고 뭐 선형 결합을 해서 만드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그룹은 어떤 연산이 주어지고, 사실은 이제 G라는 것도 집합이니까 거기는 원소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어, 여기는 그냥 이렇게 연산의 베이스라고 써놨거든요. 그냥 대충 제가 생각나는 걸로 그냥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벡터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연산이 이제 뭐 벡터들끼리의 합, 그 다음에 리니어한 거죠. 그러니까 스칼라 곱 이렇게 연산이 주어지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연산이 주어진 걸 토대로 뭐 확장을 한다면 이제 그룹, 그러니까 군도 연산, 이제 스타라는 연산이 주어졌잖아요. 그 스타라는 연산이 주어진 상태에서, 걔네들을 이제 뭐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서브그룹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작아지는 애들을 보거나 그런 식으로 약간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요건 조금 좀 두루뭉술한 그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또 예시를 한번 찾아봤어요. 저 혼자서. 그래서 그룹을, 그러니까 칠수 집합을 주고, 그 다음에 덧셈 연산을 주고, 이렇게 줬는데, 그럼 서브 그룹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그 정수를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덧셈에 대한, 어, 좀 작은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정수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수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브 그룹을 찾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실수로 좀 확장을 해서, 아, 그럼 그냥 먼저 실수를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수를 줬고요. 그리고 서브 그룹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유리수도 서브 그룹이 될 거고, 덧셈에 대해서죠. 그리고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 얘가 무리수인데, 뭐, i라고 쓰기도 하고, 뭐, q의 여집합으로 전 일단 썼는데요. 그래서 무리수에는 0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0까지 합집합을 해주면 덧셈을 주면 얘도 군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정수아닌 유리수 같은 경우 그냥 분수들만 모아놓은 애들, 걔네들 중에서 정수 아닌이니까 0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0도 포함을 해가지고 그 덧셈을 주면 얘도 군이 되겠다. 그리고 정수도 군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생각을 해봤는데 서브그룹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서브그룹 이렇게 서브그룹 하면 교집합하면 0만 나오더라고요. 이 정의에 따라서 교집합하면 0만 나오고 그러면 0에다가 원소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그 집합 만들어 가지고 그룹 만들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고 보니까 예시를 그래서 뭐 2분의 1의 배수들만 모아놓은 애들. 사실 정수는 1의 배수를 모아놓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K라는 어떤 그 뭐 정수를 곱해서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서 걔네들을 집합을 만들면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상등원 영원 다 존재하고 왜냐하면 마이너스 1도 있으니까 그 상등원 영원 다 존재하고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 빚어가지고 그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스팬을 하면 얘는 요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조합하진 않은 것 같고 요거 가지고 조합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0에다가 연산 플러스 줘서 0에다가 뭐 어떤 숫자 주고 거기다가 연산 플러스 줘서 그렇게 해서 스팬하면 그 그룹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랬을 때 이제 0은 아이덴티티인 거죠. 그러니까 항등원인 거죠.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듣고 가겠습니다. 그 방금 0에다가 연산 플러스를 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한 생각이라서 조금 이제 뭐 말로 하면
요 말 워딩 자체는 조금 수학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0은 이제 아이덴티티가 지금 그 아이덴티티로서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애들을 다 서브 그룹을 다 교집합을 해보니까 0만 나왔었잖아요. 방금 본 게 더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덧셈이라는 연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0만 나오더라.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0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약간 베이시스 같은 요소로 어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1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스칼라베에 대해서 이제 K 같은 애들, 근데 이제 K는 뭐 정수, 인, 스칼라 이런 애들처럼 요렇게 뭐 벡터 주고 그러니까 베이시스 주고 스칼라 주면 그러니까 스칼라가 이제 필드겠죠. 필드 주면 벡터 스페이스 이렇게 짠 만들 수 있듯이 그룹도 서브 그룹의 그 교집합 지금 얘는 왜냐면 아까 벡터 스페이스 보면 어디 갔죠? 스팬은 아직 정의는 안 했어요. 근데 스팬이 여기서 이제 스팬이 나왔으니까 스팬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룹도 그런 식으로 스팸 하면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 정도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정의를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예시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아,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본 것입니다. 그 혹시 네. 아래 나오지 않나요? 네, 정의? 아래 나와요. 이거 생각을 아, 하고 영상을 더 봤는데 아래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오, 아래 나오네.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영상을 봤습니다. 이게, 그 아래 정의를, 보고 나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일단 이런 정의가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그룹을 하나 잡고 아무 서브 그룹을 잡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아무거나들을 교집합해 봤더니 저 되게 트리비얼한 가장 작은 벡터 스페이스가 나온다. 네. 그거는 아무거나 잡았으니까 그런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라 그룹이죠. 아무 네. 서브 그룹이나 잡은 건데 스팬 정의를 보면은 일단 그게 아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방금 벡터 스페이스 스패닝도 보면은 정의가 아무 벡터 스페이스나 다 교집합한 건 아니었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 Q 그러니까 무리수에다 0 더한 거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다 0 이제 추가한 거는 그룹이 안 됩니다. 그룹이 안 되나요? 그룹이 되지 않나요? 덧셈에 대해서. 안 1 닫혀 뿔마 있어요. 2 같은 거 더해도 그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가 유리수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가 유리수가 될 수 있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유리수 맞네요. 더하기가 아, 정수 맞네요. 아닌 거 더하기 정수 아닌 게 정수 되는. 그렇구나. 그럼 얘는, 네, 얘는 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얘는 빼는 걸로. 얘는 빼는 걸로.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되는데, 이런 애들은 되는데, 이런 애들은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아, 그 생각을 못했네. 아,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잡아주셔야 이제 잘 진행이 되고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 아까 기호 어떻게 읽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그냥 그룹 맥락이면 저 기호는 그냥 H 이제 서브 그룹 오브 G 그냥 서브 그룹 그런 식으로 부르면 되고 벡터 스페이스 맥락이면 그냥 H 이제 서브 스페이스 오브 G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부르면 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냥 결국엔 뭐 어떤 서브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냥 그거를 기호로 저렇게 말할 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작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생겨가지고 근데 그러면 이제 말로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이 커가지고 뭐 그렇게 오해할 사람한텐 그렇게 안 하겠죠. 네. 음, 근데 그거 오해할 정도면 그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냥. 네. 네, 그렇겠네요. 저도 저거 강의 들을 때 제 두 눈을 계속 의심했습니다. 이게 보면서 아 이게 곡선인가? 부등호 모양인가 이랬는데 아 오늘 이거 하나 확인돼서 다행이네요. 확실히 뭔가 차이점이 있긴 했었거든요, 노테이션에. 네. 언급은 하셨어요. 언급은 하셨는데, 이제 그 손으로 쓰다 보니까 조금,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 일단은, 저는 그 이 네, 내용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엔 부분을 잡아도 구조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애초에 선형성이라는 것 자체가 벡터 구조를 보존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보존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중에서 뭔가 부분을 잡는데도 구조가 유지되는 뭔가 그런 걸 보고 있다고 저는 그런 스토리를 현재는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형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보존하기 원하는데 벡터 스페이스를 어떤 식으로 보존을 할 것인가 뭐 그중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재는 부분을 잡아서 뭔가 구조를 보존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현재는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그러니까 네, 약간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선생님 지용 선생님 말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은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남윤 선생님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방금 인터넷이 끊겼나요? 인기 끊겼죠? 네,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방금.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와이파이가 잠깐 나가서 그 그러니까 굳이 부분을 본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 부분을 막 예를 들어 관심 있는 걸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라서 재조합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어떻게 보면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뭔가 계층적으로 본다고 할까요? 계속 잘라서 본다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 네. 어떻게 보면 그냥 게을러서 가장 쉬운 방법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똑같이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구조가 되는 걸 다시 거기 안에서 재조합해서.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저도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연산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연산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 갖고 더 작은 부분에서 또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되게 약간 쉬운 접근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차피 같은 연산 하에서 뭔가 구조를 보존한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부분 집합에서 구조를 본다는 것 자체가. 그쵸?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리마크로 1번에 그 H가 서브그룹이면 그러면 이제 그 G에도 같은 연산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H에도 같은 연산이 적용이 되는데 G에도 항등원이 존재를 해야 되고 유일하게요. 그리고 H에도 항등원이 유일하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두 개는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H가 G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얘는 지금 부분집합입니다. 지금 표시한 게. 그러면 이제 H가 G의 서브그룹인 것이랑 그리고 밑에 두 가지 A, B 두 가지가 있는데 A, B 그러니까 H의 원소인 모든 원소 A, B에 대해서 이제 연산해서 H의 원소가 되는 것 A 그다음에 모든 그 H의 원소 C에 대해서 C의 역원인 거죠.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시한 게 C의 역원이 이제 H의 원소인 것 B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것이랑 그러니까 H가 G의 서브그룹인 것이랑 그 동치다라는 명제가 있고요. 걔를 이제 증명을 해봤는데 얘는 이제 엑설사이즈라서 증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해보면 이제 H랑 H가 이제 그룹이니까 음, H의 원소 모든 원소 AB에 대해서 이제 A 스타 B가 H의 원소가 될 거고 그룹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그 H의 항등원이 존재를 단 하나 하겠죠. 단 하나만 하겠고 유일하게 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H의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항등원이 이렇게 되는 걸 항등원이라고 하죠. E를 그래서 이렇게 된 연산을 만족을 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항등원이 존재하고
여건도 존재를 해야 되는데, X, 모든 X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A가 그 H의 원소이면 모든 A에 대해서를 했어야 되는데, 그쵸? 모든 A에 대해서를 해야 되는군요. 모든 A에 대해서. 그, 그럼 얘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제 X와 A의 연산이, 어, 항등원이 되는 그런 이제 X가 존재를 하는 거죠. there exist가 있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고치겠습니다. there exist. 이걸 지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such that. 이걸 왜 이렇게 썼지? 잠시만. 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x가 존재를 하는데, x가 이제 a의 여건이 되는 그런 x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족하니까 이제 a, b를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방향은 c에다가 c 여건을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 걔가 h의 원소가 된다고 b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h는 g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어, 얘도 이제 그룹 스트럭처가 있어서 항등원이 나오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역방향이 증명이 된다는 것으로 저는 이제 증명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얘는 사실은 이제 어, 그룹 군이라는 것을 H가 군이라는 것을 만족하는 그 정의에 따라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A를 만족하고 그다음에 B 여건이 있다는 것도 만족하니까, 그래서 존재를 H가 부분 군이다, 서브그룹이다, 이렇게 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노트에 H가 논엠티여야 된다는 말이 있었나요? 노트예요. 네, H가 논엠티여야 된다라는 말이, H가 논엠티인 것은 어, 네. 뭐죠? H가 논엠티인 것은 항등원의 존재성 때문에 논엠티가 되지 않나요? 이번에 네, 이번에. H가 G의 부분집합인데 만약에 A, B를 만족하면 H는 서브그룹이라고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MT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상등원조차 없는. 항등원이 없으면 여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B를 만족하게 되나요? 어, 공집합이면 A, B 둘 다 만족하죠. 공집하면 그냥 A, B 둘 다 만족하게 되나요? 네. 아예 없으니까. 근데 음, 공집합을 그룹이라고 안 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룹이라고 하나? 논 empty라고 조건을 달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H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음.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그 감사하겠습니다. 여권 쓸 때요. 네. 그 느낌표 안 붙여도 되나요? 여권 쓸 때 느낌표요? 그 증명하는 거 그 노란색 부분이요. 여기요? 요렇게요? 네. 아, 여건이 하나만 존재하니까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존재하니까 안 써도 됩니다. 아, 그래서 안 써도 되나요? 어차피 하나 존재하니까? 네네. 그리고 어차피 뭐 그룹에서 그룹의 정의에서 요구하지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유일하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한 게 아니고 음, 존재해야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유일한 거죠. 음,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바로 위에 항등원 부분도 안 써도 되는 건가요?
항등원은 유일하게 존재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황등원의 존재가 정의에 들어가는 게 맞고 결국에 프로퍼티로서 황등원이 유일한 건 맞는데 정의상으로는 그냥 있다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죠. 근데 결국에 유일하긴 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항등원이 여기서 유일하다는 건 하나의 그룹에서 항등원이 유일하다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G의 항등원이 있고 H의 항등원이 있으면 그 두 개가 같아야 된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G에서의 항등원하고 H에서의 항등원이 같으니까 H 안에 항등원이 존재한다는 거죠. G에서의 항등원이. 거기서 유일성을 사용해서 그걸 증명한 거죠. H 안에 G의 항등원이 있다는 걸. 네네. 어, 그래서 뭐 써도 되니, 어, 그냥 뭐 맥락상 그냥 알아듣게 그러면,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네.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정도로 얘도 해도 되겠네요. 네, 누구요? 그 얘, 항동원 네, 느낌표요? 네, 아, 그러니까 저렇게 쓰는 것보다 네. 어떤 느낌이냐면 G에서의 항동원이 유일한데 H에 그게 들어있다라는 걸 좀 표현할 필요가 있어서 네. 뭐 안 써도 뭐 알아들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제가 머뭇거리는 건 네. 저였으면 아예 저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아, 어떻게요? 요 두 번째 줄이요? 네. 그러면 혹시 어떻게, 그 항동원이 존재 H에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서브 그룹이 있다면 A랑 B를 만족해야 된다. 이걸 증명하는 거죠. 네, 그래서 A 증명한 거고 첫 번째 줄에서 네. 두 번째 줄에서 B 증명하려는 건데 어, 예, 그냥 H에서 항동원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썼겠죠. H에 EH라는 H에서의 항동원이 존재하는데 네. 어, 어, by uniqueness of identity EH 이코르 E다. 그러므로 모든 뭐 A에 대해서 A 스타 E랑 E 스타 A가 뭐 계산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아, 않았을까요? 네, 모르겠네요. 이렇게, 네, 잘. 음, 음, 그리고 저 항등원의 존재점을 어쨌든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걸 항등원의 정의만 쓰신 거 아닌가요? 음, 어, 존재성을 보여야 된, 네. 근데 존재성을 보여야 된다라기에는, 왜냐면 저 H가 G의 서브그룹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됐으니까, 서브그룹이면 이제 그룹이니까, 그래서 H는 항등원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쓴 거거든요. 아, 이 오른쪽 음, 방향을 증명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제 얘는 그룹이 맞으니까 항등원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러면. 아, 네네네. 그러면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예시를 Q에 아까 제가 생각했던 예시랑 그 똑같은 게 나와가지고 약간 보면서 속으로 좋아했는데, 네. 그래서 그 유리수가 실수에 이제 덧셈으로서의 덧셈을 그 연산으로 준 그룹으로 따지면 이제 유리수가 서브그룹이다라는 거고, 유리수에서 0 뺀 거랑 실수에서 0 뺀 거랑 이제 곱셈 연산을 주었을 때 이제 얘가 서브그룹인 거죠. 그렇게 이제 예시를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팬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스팬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정의를 보면 그룹
G가 있을 때, 연산 스타랑 이제 그룹 G가 있을 때, 그 S가 G의 부분집합이고, 그러면 스팬 S를, H의 인터섹션으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서브그룹 generated by S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꺽쇠 표시로 해서 S 이렇게 쓰는 걸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정의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산 스타를 준 그룹 G가 있고 S가 G의 부분집합이면 스팬 S를 어, H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H가 그러니까 S가 H의 부분집합이고 H가 G의 이제 서브그룹일 때 모든 H를 교집합을 한 것을 이제 스팬 S로 정의를 하고 이제 generated by S 맞나요? 요걸 네, 서브그룹 generated by S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정의 한번 읊어보실 분 또 계신가요? 저, 네. 저는 정의는 아니고 위에서 갑자기 좀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겼는데 혹시 네네.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뭐죠? 여건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항등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2번에 B, A, B 조건을 두 개를 보면은 항등원이라는 말이 아예 안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B에 여건이라는 말은 써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A, B를 만족하면은 H가 서브그룹이 된다는 걸 이야기할 때 H 안에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보여야지만 되는데 저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논엠티라고 할 때 어떤 원소 반드시 C라는 원소 반드시 하나는 있을 거고 이제 그거가 있으면 여건도 존재하니까 그거 두 개 연산하면 항등원이 나오니까 항등원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네. H라는 것에 항등원이 있다라는 걸. 근데 항등원이란 개념이 아예 없는데 여건이 존재할 수 있느냐? 아, 이게 좀 이상한가?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그룹의 서브셋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룹의 그런 느낌. 서브셋.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룹의 서브셋이니까 항등원이라는 개념이 알고 있고, 그래서 여건이 존재하는. 아, 네네네. 그러네요. 그러면 해결이 된 건가요?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 2번 증명이, 사실 오른쪽 방향을 쓰시고 왼쪽 방향을 간단하게 쓰셨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은 오른쪽 방향은 어떻게 보면 자명한 거죠. 그 네. 그룹의 정의에서 오퍼레이션 적용해서 닫혀 있어야 되고, 여건 존재해야 되고, 뭐, 또 뭐 있나요? 항도는 존재해야 되고, 뭐, 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른쪽 방향은 자명한데, 근데 사실 오른쪽 방향 증명을 제가 방금 이렇게 안 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였으면 오른쪽 방향을 증명을 안 썼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저도 왼쪽 솔직히, 방향을, 좀 길게 썼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오른쪽 방향, 예, 이거 그냥 그룹이니까 당연히 A 되고 B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도, 네, 뭔가 써야 되지 않나라는 그렇게 좀 쓰긴 했거든요. 약간, 네. 네, 네. 오른쪽 방향 그렇고, 왼쪽 방향을 좀 더 길게 쓴다. 네, 그게 결국엔 H가 아무 집합일 때, 그러니까 서브셋일 때죠. 그때 G의 연산을 이제 물려받아서 한 놈이 진짜 저 두 개의 성질만 있으면 그룹이 되냐. 사실 그 상황에서는 그 H를 그룹으로 만드는 연산도 처음엔 없는 거고, 뭐 항동원도 여건도 없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네. 그걸 G한테 받았을 때, 항동원을 찾을 수 있냐, H의 항동원을 찾을 수 있냐 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거죠. 걔가 네네. 뭐였냐면 G의 항등원이었던 거죠, 사실. 음. 그래서 G의 항등원을 받아서 H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뭐 여건도 G의 어떤 여건이 그 H에도 들어가니까 뭐, 뭐 H에 여건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써야 하는 거라서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좀 더 보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혹시 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실 분 있나요? 그러면 아까 그 정의로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한번 읊어보실 분 계신가요? 너무 쉬웠나요? 그러면 없으시면 일단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조금 의문이 좀 들었던 거를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그 요거를 요런 식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H의 교집합이 스팬이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근데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서 정의할 때는 어디 갔지? 벡터 스페이스에서 정의할 때는 그냥 그 서브 스페이스면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그러니까 스팬이라는 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있으면 그렇게 정의가 됐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교집합으로 정의가 돼서 이게 조금 저는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왜 스팬이면 스팬이면 이렇게 약간 벡터 스페이스 느낌이면 이렇게 펼쳐야 되는 건데 교집합이면 좀 줄어드는 느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의를 잘못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정의를 잘못하진 않았겠죠? 잘못하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정의를 했을까? 이렇게 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좀 내린 결론인데 그래서 어 S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룹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뭐 찾아보기도 했고 요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S가 그룹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뭐 스팬이라고 하면 얘도 어느 정도 그룹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브 그룹 S로 제네레이티드 바이면 그러니까 S로 확장이 되는 그룹이라는 건데 그러면 S만 가지고는 그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다. 그래서 S를 이제 부분집합으로 갖는 어떤 애가 약간 뭐라 그러죠? 그 핵이 있고 핵. 그래서 그 핵에다가 뭔가 살을 붙여가지고 그룹을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S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어떤 그룹이 되는 애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가 주어지면 스팬으로 이렇게 벡터 스페이스 쫙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약간 같은 느낌으로 얘가 어쨌든 그룹이니까 그 그룹들을 교집합을 한 근데 이제 뭐죠? 벡터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스팬을 하면 그 베이시스 스팬 하면 베이시스가 이제 제일 작은 부분이고 그러면 걔를 스팬해서 어떤 그러니까 V를 만들 수 있는 제일 작은 애가 베이시스고 걔를 이제 스팬을 해가지고 V보다 더 큰 애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착안을 해서 정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좀 써놨고요. 제너레이티드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막 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박아놓으면 그거는 그냥 약간 뭐랄까 너무 커지고 이제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집합으로 정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스팬이 뭘 모은 거죠? 스팬이 뭘 모았냐고요? 어디서 말씀이시죠? 벡터 스페이스에서요. 그 베이시스를 뭐 베이시스나 네, 베이시스를 가지고 그 선형 결합을 해서 네. 베이시스 아니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집합 S가 커스펜을 했다는 것은 네. 거기 있는 걸로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리니어 컴비네이션들을 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파이널티를 네네, 맞습니다. 리니어 컴비네이션에서의 연산이 뭐 있어요? 벡터 스페이스 기준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 스칼라 곱이랑 벡터 합입니다. 연산 두 개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것을 그룹에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네, 그룹은 연산이 몇 개 있어요. 하나죠. 그럼 그걸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리니어 컨비네이션 개념을 그룹에서? 그대로 쓸 수는 없죠. 그럼 뭐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는 이거는 서브 그룹 구조 갖고 한 거잖아요. 정의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룹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스팬을. 라고 하면 조금 전달이 되실지. 잠시만요. 거기서 연결고리가 조금 덜, 네. 한 번만 다시 한번, 네,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그 벡터 네, 스페이스에 했던 스팬은 기본적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들의 모임이었고, 기본적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건 스칼라 곱이 있고, 덧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룹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룹은 연산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저희 이거 해결 방법 갖고 있잖아요. 저렇게 교집합하면 스팬 된다고 네, 네, 앞에서 네,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조금 연결고리가 되시지 않을까 아, 생각하는데 네, 네,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배동 선생님 지금 그 하신 게 네네네. 그 스팬 S를 왜 저렇게 교집합으로 정의했는지가 지금 저희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지용현 쌤은 이제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뭔가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대안으로 써서 적은 거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쓸 수 있는데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굳이 저걸 정의로 채택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팬 S가 어떤 집합이면 그 집합에서 임의의 두 개 뽑아가지고 A 연산 B, 그러니까 A, B는 이제 S 안에 있는 거고 임의의 두 개 뽑아가지고 연산한 거를 다 모아놓으면 스팬이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 저희가 벡터 스페이스에서도 파이나이트한 셋을 스팬할 수도 있지만 뭐 인피니티한 거 스팬할 수도 있잖아요. V를 스팬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스팬은 무한하게 많은데 원소가 어떻게 리니어 컨비네이션 다 쓰느냐 할 때는 그 중에 유한한 것만 골라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거 다 모아놓으면은 그 스팬이다라고 저번에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서 어 비슷하게 그룹 스팬 S도 S에 있는 거 아무거나 두 개 꺼내가지고 연산한 거라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게 S를 포함하는 모든 서브 그룹의 교집합이었다라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S를 포함하는 모든 서브 그룹의 교집합을 스팬 S로 정의한 다음에 거꾸로 이제 그거를 보일 수도 있고 제 생각엔 순서 그 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혹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어, 네, 제가 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는데, 맥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구조를 갖는 가장 작은 집합, 그러니까 집합 S가 있을 때 S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구조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제네레이트 한다고 하잖아요. 생성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제네레이트의 뜻은 적어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나오는 그 S를 포함하는 그 구조를 갖는 애들을 전부 다 교집합한 거.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냥 가장 작은 그 S를 포함하는 그 구조. 그냥 가장 작은 뭐 그룹 이렇게 되는 거고요. S를 포함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리니어 컨비네이션들의 집합, 벡터 스페이스에서 보면 그 그걸 우리가 스팬 S라고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같은 말이다. 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S를 포함하는 구조를 찾으려고 했는데, 뭐 S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서브 그룹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찾지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 그 S를 포함하는 모든 그룹들을 다 교집합하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사실 당연히 같은 말인 거고, 근데 다 교집합한다라고 해도, 어,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애초에 S를 포함하는 모든 서브 그룹을 다 알고 그걸 모든 걸 다 교집합한다는 건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스팬 S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찾는 면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명제라서 세 번째로 쓰는 게 그 연산들을 해서 얻는다인 것 같은데 이태호 선생님 그 의견에 대해서는 쓸 수 있어요. 어떤 그룹 G가 있을 때 그 G의 어떤 부분 집합을 잡고 그걸 S라고 하고 그 S로 제너레이팅 되는 그 서브 그룹을 보면 걔들을 S의 원소들로 쓸 수는 있는데 그게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그냥 리니어 컨비네이션들의 집합이잖아요. 그 어떤 벡터 덧셈이랑 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으로 그냥 내가 마음껏 다 연산한 거를 다 모아보면 어쨌든 그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만 다 모으면 스페넷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S를 제너레이팅하는 셋을. S가 제너레이트 하는 셋을. 근데 그룹의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가 논 아벨리안 케이스만 봐도 쓸 수는 있는데 그게 너무 귀찮죠, 사실. S가 무한집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 S의 원소를 뭐 S1부터 SI까지 뽑았을 때 이때 어떤 I가 존재해서 SI까지 뽑았을 때 그것들하고 그것들의 인버스까지 포함해서 그것들을 내가 몇 개 곱할지 모르겠는데 U 한 개 곱해. 그리고 그 곱한 것들을 전부 다 모아. 그럼 스팬 S죠,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네레이팅 셋이 원소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뭐 적어도 U 한 개까지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무한 개면은 그걸 일반적으로 쓰기가 좀,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쓰기가 좀 귀찮잖아요. 이게 벡터 스페이스의 경우엔 그냥 리니어 컨비네이션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되는데 어, 그룹의 경우는 특히 이제 논 아벨리안 그룹의 경우는 어떤 대상들의 모임이라고 쓰기가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경우에 이걸 워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걸로 아는데 어, 그러니까 쓸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문제인 걸로 아는데 그냥 이런 경우 좀 쓰기가 귀찮아지긴 한다. 근데 이론적으로 어떤 뭐 연산 스타가 있을 때 그 스타로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원소들을 다 모은 집합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특히 S가 유한 집합일 땐 더 쉽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어, 어려운 것도 맞고 그냥 쓸 수 있는데 동치여서 저걸 선택했다도 크게 다른 말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일단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집합으로 쓰는 것, 그러니까 솔직히 조금,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죠? 좀 찜찜한 부분이 조금 저는 아직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 레코드를 좀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산을 그냥 덧셈이라고 하고 그냥 S를 딱 1이라고 했을 때 이 스팬을 그냥 덧셈으로만 하면은 뭐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등원이랑 역원이 없기 때문에 그룹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S를 포함하고 있는 그룹 H를 교집합을 하면은 적어도 S에 대해서 상등원과 역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H들을 교집합을 하니까 스팬을 오브 S를 그렇게 정의를 하면은 그것도 그룹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우리가 덧셈이 줬을 때 덧셈으로 이렇게 많이 더할 수 있으면 이게 1, 2, 3, 4, 5, 6, 7, 8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애초에, 그룹의 구조를 생성한 게 아니고, 그냥 덧셈으로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뭐, 우리가 뭐였죠? 파, 저, 마그마였나요? 처음엔. 그러니까, 뭐, 네. 여건이나 저 항동원이나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오퍼레이션만 있을 때를 뭐라 불렀었죠. 그 마그마. 관점에서 마그마 그거를 제네레이팅 한다고 하면 하신 설명이 맞는데 지금은 그룹의 연산을 제네레이팅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을 가지고 덧셈으로 내가 제너레이팅 한다는 거는 1을 막 더하는 것도 맞는데 빼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건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그 제너레이팅 하는 상황하고 이 교집합에 대한 정의를 다르다고 가정하고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둘이 완전히 같은 거예요. 내가 제너레이팅 한다. 덧셈을 가지고 1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1을 더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하게 되면은 그게 그룹의 구조를 가지고 제너레이팅 한 거고 그렇게 되면 1을 가지고 제너레이팅 하면 Z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1을 포함한 모든 그룹들을 다 교집합하면 그것도 Z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너레이팅스에서 어떤 동치인 명제이면서 동치인 대상이면서도 정의로도 그러니까 택할 수 있는 거죠. 동치니까 같으니까. 근데 일단 이거 정의 자체가 그룹 자체가 주어진 상태에서 정의를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일단 그룹이 되는지 그러니까 뭐 아이덴티티가 있는지 뭐 인버스가 있는지 어소시에이티브한지 아니 뭐 닫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한 다음에 이걸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예제가 그런 그룹 구조인지를 먼저 본 다음에 이거를 생각해야 되겠지 아무래도. 음, 근데 김양 선생님 말씀 뭐 그렇다기보다는 예, 아닙니다. 근데 예,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예, 취소하겠습니다. 이 얘기 말을 시작한 거 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그룹이 네네. 주어진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저는 예제를 생각할 때 일단 그룹인지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야지 이 정의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얘는 한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조금 더, 네, 저도 뭐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러고 이제 엑서사이즈가 세 개였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처음 엑서사이즈가, 스페네스는 스몰리스트 그룹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증명을 이제 첫 번째로 스페네스가 그룹인 것을 먼저 증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스페네스가 요렇게 되는 것으로 이제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H도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H에 대해서 그 항등원이 G로서 이제 그러니까 그 뭐냐 EG로서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건 아까 위에서 첫 번째에서 했고요. 그래서 HI의 모든 HI에 다 이제 항등원이 존재를 할 거고 그리고 AB를 만약에 고정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AB가 스페네스의 원소가 되도록 이제 AB를 고정을 했을 때 그러면 I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AB가 스페네스의 원소니까 HI의 원소가 되는 이제 HI를 찾을 수가 있겠죠. 찾을 수가 있어서 근데 그러면 이제 HI도 그룹이니까 연산해서 그 원소가 되고 그리고 그룹이니까 A에 대해서도 이제 영원히 존재를 하겠죠. 그렇게 됐고 사실은 이제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조금 귀찮아서 요거 한 번에 그냥 표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스팬 S가 그래서 그룹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H에 대해서 그 H는 지금 서브 그룹이죠. 모든 H에 대해서 스팬 S가 이제 H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제 가장 작다라고 두 번째는 조금 약간 하면서 요렇게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네, 일단 요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여기서 틀린 부분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엑서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룹 G가 이제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인덱스 i에 대해서 이제 hi가 G의 서브그룹으로 주어졌고요. 그러면 얘도 서브그룹인 것을 보여라 라고 해서 위에 거랑 약간 비슷하게
모든 AB에 대해서 이제 모든 그니까 그 요 교집합의 원소인 모든 AB에 대해서 인덱스 네,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아닌가요? 마이크 아, 네네. 켜져 있는지 몰랐네요. 네, 아,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덱스 i에 대해서 AB가 이제 HI의 원소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i를 고정을 하면 HI 자체도 이제 G의 서브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연산 그 뭐죠? 닫혀 있다는 것을 첫 번째에서 보이고 그다음에 항등원 존재를 보이고 그다음에 여건도 이렇게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룹이 된다. 그래서 서브 그룹이다. 이런 식으로 네, 증명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또 질문이랑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서브그룹이랑 동치명제 그 했었잖아요. 어디죠? 그럼, 요거요, 요거. 네네. 그러면 저거 써도 괜찮겠죠, 그냥? 서브그룹이랑 아, 동치인 거 했었으니까. 그 일일이 다 아이덴티티 있고, 인버스 있고, 결합하고, 뭐, 닫혀 있고, 이런 네. 거 다 확인할 필요 없이, 저 음. 서브그룹인 거에 동치명제로 쓰는 증명 관점에서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아, 그것도 네, 괜찮겠네요. 그러면 이제 한두 줄만 쓰고도 끝낼 수 있었겠네요.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세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이그젠플인데, 그래서 G에다가 그 덧셈 연산을 준 것이 이제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하고, 그리고 G 중에서 이제 X라는 원소를 선택을 했을 때, 스펜 X가 요렇게 되는데요. NX를 원소로 갖는 그 집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N은 정수의 원소가 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생각했던 비슷한 그 어디였죠? 요것도 그래서 반가웠거든요. 아까 어디 갔지? 잠시만요. 좀만 찾아볼게요. 2분의 1 했던 거 있었는데. 아, 요거. 요거 예시 생각했던 거랑 비슷해가지고 되게 반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저기 영상을 좀 봤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얘가 G의 서브그룹이 되고 그다음에 얘가 스몰 리스트다라고 하는 것을 뭐 증명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거는 증명을 해봤는데 AB가 정수의 그 원소인 AB 모든 AB를 어떤 AB를 선택을 했을 때 그 A 더하기 B가 이제 Z의 정수의 원소가 될 거고 그러면 AX랑 BX를 더했을 때 그 A 더하기 B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으니까 X를 이렇게 묶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얘는 이제 얘도 정수니까 스팬 X의 원소가 되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0으로서 그 항등원이 유니크하게 존재를 하죠. 유일하게 존재를 할 거고 그리고 어, 그 정수의 모든 원소 n에 대해서 이제 y라는 게 존재를 해서 얘가 이제 스펜x의 원소 중에서 이제 y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nx 더하기 y가 y 더하기 nx가 지금 더하기 아벨리안 그룹이니까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얘가 이제 2가 되는 즉 0이 되는 y가 마이너스 요 n 대신에 마이너스 n으로 주면 이런 식으로 0이 되니까 얘도 이제 그룹인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의 서브 그룹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스몰 리스트라는 거를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감이 좀 안 와가지고 요거는 좀 일단 남겨뒀습니다. 혹시 또 여기까지 질문이랑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왜 묶을 수 있나요? 뭐를요? 저 AX 플러스 BX를 왜 묶을 수 있나요? 왜 묶을 수 있냐고요? 네. 왜 묶을 수 있냐? 저는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는 정수고 하나는 그냥 연산 하나에 있는 그룹이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냥 음, 그 일반적인 실수의 연산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군요. 얘를 왜 묶을 수 있냐?
왜 바꿀 수 있냐? 거기 왜 바꿀 수 이게 네. NX의 정의를 제 기억에 안 적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스팬 X는 저거다 이렇게만 딱 써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영상에서는 이렇게만 나왔어요. 네, 그게 NX가 뭘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아마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정수고 네. 하나는 그룹이잖아요. 그룹의 이제 원소인 거죠. 근데 두 X가. 개를 어쨌든 연산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뭔 연산이냐. 그게 무슨 연산이냐? 네, 그러네요.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문제가. 네, 그러네요. 아, 이러면 좀 쉽지가 않네요. 음, 뭔가 NX가 뭔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게 뭘까요? NX가 나타내고 있는 게. 가장 직관적인 건 그냥 그 일반적인 실수에서의 곱셈으로 하면 저는 제일 직관적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벡터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X를. 아니면 그냥 자연수일 땐 그냥 덧셈 여러 번 하고 0 하고 여건 하고 하면 G까지는 어떻게든 땜빵이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G라는 거는 지금 플러스만 있잖아요. 결국에는 플러스라는 것만 이용해서 NX를 정의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거 하면 사실 김수인 선생님 말씀대로가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은 머나먼 기억이지만 초등학교 때는 곱셈을 더하기를 여러 번 한다. 그래서 n번 더한 것을 뭐 2를 n번 더한 건 2n이라고 2 곱하기 n이라 한다.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nx는 지금 가장 자연스러운 정의는 x를 n번 더한 걸로 정의하는 거죠. 음. n이 자연수일 때. n이 0일 때는 항등원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걔 주면 되고 또 역원이라는 개념도 있으니까 n이 정수일 때는 x의 역원을 마이너스 n번 더한 걸로 정의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르게 정의가 돼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니면 뭔가 그 오퍼레이션의 정의가 어떤 거였죠?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의 정의. 그 두 개를 예를 들어서 S라고 하면 S 크로스 S에서 뭐 어떤 S로 가는 함수입니다. 이항연산. 그래서 근데 지금 저거는 정수랑 G에 대한 연산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어렵게 가는 방향이기도 한데 그런 기분도 저희가 함수를 하나로 정의를 할 때 G 곱하기 G에서 G로 가는 음. 함수로서 저 NX를 정의를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겠지 않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가면 조금 약간 딴 길로 셀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일단 저 NX를 정확히 어떻게 정의를 하고 넘어갈지는 일단 중요하겠죠. 네네네. MX의 정의. 그 지웅현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렇게 딴 길로 새는 게 아닌 게 결국에 이거 이야기 시작이 저 분배 법칙 어떻게 왜 성립하냐 이런 질문 하셨잖아요. 분배 법칙 왜 성립하냐? 네. 그러니까 그렇죠. nx라는 거를 z 곱하기 g에서 g로 가는 함수로 보고 그거를 이제 여기서 뭘로 봐야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함수는 하나밖에 없죠, 배운 거. 이런 모양의 함수. 네. 뭐가 음, 있죠? 우리가 뭐가 배운 대수적 잠깐만. 구조 중에 네. 이렇게 대수적 생긴 구조 함수는 중에 단 하나밖에 없죠. 곱하기에서 뒤로 가는 거 링이 아니고 벡터 스페이스 구조에서 저런 모양 있지 않았어요? 그쵸. 벡터 스페이스. 네,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벡터 스페이스는 아니죠, 근데. 비슷한 거.
벡터 네. 스페이스는 아니고 비슷한 거? 잠깐만요, 뭐였죠? 아, 함수라고 하니까 말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뭐가 많이 본 형태인데 함수. 어떤 연산이라고 하죠. 어. 스칼라베? 그쵸, 벡터의, 스칼라 벨죠, 이거. 네. 네네네. 스칼라 벨인데, 벡터에서보다는 모듈에서의 스칼라 벨에 가깝겠죠. 어떤 네네네. 알 스칼라 벨이니까. 네. 그럼 이거는 지금 R의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G. 아래 자리에 Z, 네. G가 그렇죠. 네. 들어갔으니까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아벨리안 그룹, 모든 아벨리안 그룹은 Z 모듈이다라는 명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음, 어, 어. 그래서 Z 모듈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지웅현 선생님이 이걸 함수로 언급을 하셨길래 가려면 여기까지 음, 가야 되는 거고. 예. 네네. 그러면 분배 법칙이 왜 되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분배 법칙이 되니까라고 봐야겠죠? 음, 근데 이것도 너무 같고 사실은 x를 a개 더한 거랑 b개 더한 걸 더하면 당연히 a 플러스 b개 더한 거겠죠? x를. 네. 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쉽지 뭔가, 않다고 한 이유가 약간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쉽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네. 그러네요. 그럼 뭔가 답안을 쓴다고 하면 뭔가 그 수학적 귀납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모음 답안을 쓴다 치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문제랑은 크게는 관련이 없고요. 어, 귀납법을 쓴다기보다는 저 정의 자체가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NX의 정의가 귀납적으로 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 저는 뭐라 그러죠? 그거를, 약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냥 이렇게 썼다 정도로, 네. 약간의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랬고, 일단, 네. 그렇고요. 아, 네. 감사드립니다. 요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또 여기서 질문이나 코멘트 또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저 증명의 아랫줄에 네. y는 빼기 nx라고 쓰신 거를 네. 빼기 n에다가 괄호를 치는 바로를, 게 좀 더 네. 정확하겠죠? 그렇겠네요. 네. 네.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는데요. 마지막은 요거는 그냥 예시라서 일단 그 G와 이제 플러스를 준 아벨리안 그룹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X랑 Y를 두 개를 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X랑 Y를 스팬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이제 예시가 나왔는데 얘는 음 얘가 증명하라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 일단은 약간 네, 당연히 그렇게 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갔거든요, 얘는.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맞아. 18번. 네. 18번까지 해서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일단 공유는 중지하고요.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혹시 이제 그 한 주 동안 아까 이제 공부한 것에 대한 감상을 아까 처음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혹시나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감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바뀌거나 아니면 뭐 추가적인 감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고, 네, 그거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씩 그 약간 뭐라 그러지? 공부할 때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틀린 것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잡아나가는 게,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잡아나가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그룹의 스팬이 아직은 막 완벽하게 뭐 이해가 됐다? 완벽하게 내 거가 됐다? 뭐 이런 느낌은 아직은 아닌데,
그래도, 어, 왜 그렇게 정의했는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서, 저런 의견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도 좀, 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선형대수 하다가 왜 추상대수랑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오늘 스터디 원들이 내주시는 의견들이랑 진행해 주시는 거 보면서 이 스팬을 우리가 리니어 그러니까 선형결합으로 원래 정의를 했던 거를 이게 더하기 연산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임의의 연산으로 확장하면서 스팬의 정의도 조금 더 일반적으로 바꾸고 이 교집합으로 바꾸고 하면서 이제 좀 추상적인 공간들도 다룰 수 있게 된다는 얘기 같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봤을 때는 그런 추상적인 공간들도 어떻게 해서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기술할 수 있는 스팬으로 바꾸면 이제 우리가 좀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살짝 비슷한 느낌인데, 사실, 저희 벡터 스페이스 할 때는 선형 결합 되게 편안하게 쓰는데, 아까 군에서는 유현수 선생님이 말해주셨듯이 좀 원소 쭈루루룩 갖다 놓고, 인버스 쭈루루룩 갖다 놓고, 유 한 번 연산했을 때 같이 좀 안 편안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희 맨날 벡터 스페이스 증명할 때 그, 선형 결합으로 쓰는데, 군에선 그렇게 뭔가 편안한 도구가 없다는 느낌이니까 뭔가 아까 그 쭈루룩 가진 거는 너무 솔직히 비직관적이어서 뭔가 증명할 때 못 써먹을 것 같은데 뭔가 그래서 좀 편안한 게 없는지 좀 그렇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말씀해 주실 분 없나요? 저도 그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선대를 처음 공부할 때가 떠오르는데 이제 막 되게 있어 보이게 책이 써져 있단 말이죠. 읽으면은 막, 오, 그렇구나. 뭐 선형결합, 막 베이시스, 되게 중요하구나. 이러면서 읽게 되는데 이제 추상대석을 공부할 때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왜 선형결합이지? 왜 베이시스지? 그 일반적인 추상대수에서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왜 선형대수학에서만 계속 그런 얘기를 할까? 근데 이런 것들 어떤 근데 제가 공부하는데 스패닝이라고 하나요? 그룹을 스패닝한다? 제가 알기로 그냥 제너레이팅 한다로고만 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 제너레이팅 하는 그 개념이 어떤 스패닝 셋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인 거죠. 그게 리니어 컨비네이션들의 모임이 스패닝 셋이라고 단순히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룹에서든 뭐 어디에서든 그런 제너레이팅 셋이란 걸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연습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게 그 Z에서 어떤 X의 제너레이팅 셋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NX들이었잖아요. NX들이 Z에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들에 대응이 되는 거죠.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란 개념하고 Z에서의 NX라는 개념이 같은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되고 따라서 그 어떤 베이시스라던가 선대에서 다루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어떤 벡터 공간만의 특별함 덕분에 어, 많은 대수적 구조들 중에서도 이러한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특별함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서 네, 그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재밌는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벡터 스페이스 정의할 때 보면 그룹에서부터 뭐 링 들어가고 뭐 모듈 들어가고 이렇게 쭉쭉 들어와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 정의하는데
그렇게 정의하는 것만 보면 그 정의하는 과정만 보면 벡터 스페이스가 저는 제일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룹은 그냥 연산에다가 아니지 집합에다가 그냥 연산 주고 항동원 영원 있으면 끝이야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또 뭐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돼 막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벡터 스페이스가 제일 편한 거죠. 저한테는. 왜냐면 직관적으로 딱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뭐 스팬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스팬이나 이런 것들은 구조가 제일 쉬워 보이는 그룹이 제일 어려운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로 그렇게 확장을 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 생각이 계속 거의 일주일 내내 계속 있었어요. 그 생각이 벡터 스페이스 가지고 추상대 수학으로 해서 군으로 그렇게 연결하는 게 그렇게 추상화를 뭐 하고 싶구나 정도 일단 요 정도로 네 추가적으로 네 저는 코멘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쓰시면 오늘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